최상목 대행이 오늘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도 방대해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어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이라 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까? 따지려거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왜 그렇게 많이 저질렀냐고 따져야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여야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입장을 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변호사입니다. 이제 폭로하는 일만 남았다며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도 탄핵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 위헌이라는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죠. 최 대행이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소식은 잠시 뒤에 다루고요. 지금 받은 글이라는 제목이 달린 카톡 메시지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에 21일로 선고일이 통보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4대 4다, 5대 3이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차원에서 먼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받으셨죠? 아무래도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라시 흔히 말해서 카톡 댓글 이런 걸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21일 판결이 난다는 댓글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을 저희가 확인하려면 대통령 변호인 측과 국회 법사위 측에 둘 다 의견이 같는지를 헌재가 의견을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는데 지금 두 군데 다 어느 것도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받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 입장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네, 공식적인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받은 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그 작성자의 일종의 희망이 들어가 있달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빠르게 좀 심판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개인의 희망들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지라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차원에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워낙 많은 글들이 돌고 있어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실에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21일로 선고일이 통보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몇 대 몇이다라는 것도 희망일 뿐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정보가 돌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역시도 이런 심리를 악용해서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제가 짚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 이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숙고를 거듭한 끝에 제2요건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예,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겠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거부권은 당연하다 환영을 했고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라면서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란 공범임을 인정했다 스스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유부터 따져보죠.
이노각, 김윤영 위원님, 우리 여러 차례 다루긴 했습니다만 오늘 총정리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더 드릴게요. 위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한민국 상황 자체가 총체적 위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집권 여당의 인사들은 헌법재판소를 부수자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런 징계조차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최상무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과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임명을 또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수사의 대상이 모호하다 혹은 되게 넓다.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된 이 상황 자체가 특성을 그렇게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 짚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경선 때부터 여론 조작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했냐. 그럼 정치자금법에도 당연히 연관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만 연루된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보궐선거, 그다음에 총선까지 수두룩하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수사 대상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중요 정책 과정, 창원 산단에서 명태균 씨가 먼저 그것을 보고서를 만들고 우리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발표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임명을 안 하죠. 상설특검 통과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100일이 넘어갑니다. 그것도 임명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또다시 임명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라 위헌 자체는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에 대해 지금 명확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간이 길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점에서는 민주당이 문구에 보면 기타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국민의힘 이때까지 치렀던 모든 선거에 다 수사할 수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헌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어쩌면 제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충성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예외적으로 도입됐다는 건데 수사가 미진하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는 정치자금법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수사 이후에 파생되는 사건에 따라서 드러나는 사건에 따라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흔히 지금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지금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공개돼서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명태균 씨는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황금폰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검찰 수사에 혼선을 줬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요. 검찰이 이제서야 황금폰을 받아서 포렌식을 맞춰서 지금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창원지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비 자료 같은 게 지금 언론에 몇 번 노출됐거든요. 그 자료는 아무리 봐도 출처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거기서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사가 미진했다고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이 수사해서 공소 유지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특검이 인정하게 해준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특검이 통과된 14건 중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해서 거부권을 요구한 거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전히 팽팽하네요. 두 번째 사유는 형사법의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한가선 김성열 위원께 들을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평소에 검찰이 하던 행위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예를 들어서 눈엣 가시인 사람들,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일단 수사를 시작합니다. 아무 혐의나 걸고 수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탈탈 털다 보면 기존에 원래 시작을 했던 수사, 그 혐의는 사라지고
새로운 어떠한 범죄 혐의를 발견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해왔죠. 이거 늘 항상 검찰이 해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검찰은 되고 특별검사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하는 게 문제 소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건 평소에 검찰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꼴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목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를 운운할 때 그러지 마시고 마은혁 재판관이나 임명을 하셔라. 국회의 권한이나 침범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건 과거 여러 특검에도 들어있던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예, 일단 뭐 형사법적으로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범위를 넓혀 놓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된다. 왜 윤석열과 관련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면서 돌팔이 의사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부터 이렇게 형사법의 전문가였고 언제부터 헌법에 이렇게 통달이 있었습니까? 경제 내용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 이거 형사법에 문제가 있어. 이거 헌법에 문제가 있어. 본인이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것이 위헌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일단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올라온 대로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인 헌재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뻔히 있고 전문가가 있는데 왜 본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거를 예단을 해가지고 막은 겁니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일은요. 국회도 무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법체계조차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삼권 분립을 삼위일체로 만들고 있어요. 권한대행이 아니라 제왕적 권한대행으로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권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건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상목 대행의 체제에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불과 석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석 달도 꽉 채운 석 달이 아니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4차 특검입니다. 이건 방송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수정안,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윤석열 정부 전체로 보면 39번째 거부권 행사고 최상목 대행이 한 것은 8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 특검에 대해서는 대체로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최 대행에 대해서 모순적이지 않느냐, 자의적 판단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잇따르는 건 앞서 김성열 의원도 짚어주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임명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한 것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헌적 상황을 본인이 만들고 있으면서 특검은 위헌이다. 모순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난 수요일이었죠. 3월 12일 날 국회의장이 오죽하면 제발 헌법을 지키라고 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최상목 대행을 향해 메시지를 냈겠습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길게 끌 이유도 없고 빠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온 이후 지금 벌써 2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헌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일단 국회에서 추천권 이거 자체를 일단 침해한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별할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고 그러한 선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정당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금 형해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대외 신인도,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는데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사회 통합에도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이걸 빠르게 임명해주고 헌법을 수호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제가 볼 땐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부터 사실상 섭정을 당하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국민들 앞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최상목 대행이 저런 메시지를 낼 때 아 그렇지라고 도대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현실입니다. 나중에 엄청난 후과를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윤영 의원 생각은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판결의 결과, 심판의 결과를 자세히 보면 헌법기관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헌법 임명을 통한 지휘부요, 즉 권한의 지휘부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는 대상이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재판소에서 그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위헌적으로 서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건 맞습니다만 임명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아까 섭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만큼 정당성이 떨어지는 권력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여야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여야 국회가 합의를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최소한의 법안이라든지 어떤 권한을 넘겨줘야만 최상목 대행이 부담 없이 그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어떤 협의나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압박만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국회가 무슨 권한을 어떻게 넘겨주죠? 본인이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 권한을 쥐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져야 돼요. 그럴 때 국민들 앞에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다른 생각을 내기했을 동의받을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말을 다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는요, 대통령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권을 실현할 뿐이고요.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지금 정당성을 자체가 부여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입니다. 그만큼 정당성을 더 결여시켰던 건 민주당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100%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작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쨌든 사건을 수습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보이는 행태가 과연 그게 100%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혹여 복귀한다면 그때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궁극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물며 최상목 권한대행보다는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복귀하셔서 임명하는 게 그나마 덜 정당성에 대해서 그런 의문 제기점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거부권 행사가 나왔거든요.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중도 살폈다고 보세요?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를 좀 주저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윤석열이 석방되자마자 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보면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정황을 살펴보면 사실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명태균이 갖고 있는 이 증거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국민들께서 가장 좀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비상계엄을 그때 선포했는지, 정말 아무 일 없던 어떤 평상시에 어느 평일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실패하기 딱 좋은 날이었는데 이를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12월 2일에 명태균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나의 황금폰을 차라리 민주당에 넘겨버리겠다. 그리고 네. 나서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든요.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보고서를 보면
이런 비상계엄을 오래전부터 한 3월부터 준비했다라는 게 드러나 있긴 하지만 왜 그날이었는지는 사실 저는 좀 급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태균의 이러한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아는 거죠. 이 명태균이 갖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면 윤석열, 김건희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정치인 다수가 정말 정치적인 생명이 끊길 만큼 위험한 증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명태균 특검법이 이런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윤석열과 한 몸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됐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재 설명들을 쭉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특검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걸 확보했어야 되는데 피청구인, 그러니까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겠죠.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적절히 수사를 지휘하였는지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특검의 필요성까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검찰 수사의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했다고 봐요. 헌재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했습니다. 탄핵, 즉 파면이 될 정도까지는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는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창수 지검장이 누굽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출장 서비스 조사,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내놓고 조사를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자기 상관인 검찰총장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헌재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 누가 봐도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의문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해소하는 게 맞죠. 그냥 검찰이 늘 어떻게 해왔습니까? 검찰은 자기 편이면은 봐주고 남의 편이면 너무 심할 정도로 공격을 하죠.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기소하고 1심 무죄 나오고 2심 무죄 나와도 계속해서 올리죠. 상고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심우정 총장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고 나서 그 즉시 항고조차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검찰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검찰은요, 결국에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의문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헌재에서 나온 설명, 발언, 입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어찌됐건 짚어줄 건 짚어줬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왜 도대체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 의문이다 이렇게 남겼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창수 지검장이 본인이 여태껏 해왔던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해왔던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명태균 특검법 한번 보시죠. 2023년도 12월에 처음에 이것이 검찰에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어떻게 했죠? 창원지검에서 이거 수사검사도 없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놓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구석에다가 박아놓고 자체에 대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김영선 씨와 이 명태균 씨 둘만의 정치자금법 문제로 완전히 협소하게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하는 척했지만 결국 대검에서 11월 4일 날 이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것으로 전 추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 계엄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 이 명품백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렇고요. 다 무혐의 내줬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 무혐의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왔던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해왔던 대로 하겠다.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직무 정지됐을 때 그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았고요.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발언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겠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김성현 의원님? 글쎄요. 그동안 일을 잘 하셨었으면 저런 말이 굉장히 신뢰가 갈 텐데요.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하던 대로 하겠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검을 비롯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좀 개혁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구속 취소 건만 해도 검찰 내부망의 그 이프로스라고 그러죠. 거기서도 많은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지검장급들이 계속 수사 의지를 무마시키고 그렇게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검사 내부에서 평검사들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해왔던 대로 하겠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검찰의 명운을 걸어달라. 그 주문을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운을 걸고,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수사해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런 주문인데 어제 이창수 지검장은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각들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김인영 의원님. 이창수 지검장의 저 발언은 저는 공직자로서 자신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는 것 자체만으로도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문제가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저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상목 대행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적 여론이 탄핵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라 특히 지금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불신도가 굉장히 높고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정치권에서 자신의 진영이나 어떤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시키거나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다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오히려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최상목 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큰 틀에서 얘기하셨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큰 틀에서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어라. 그동안은 명운을 걸지 않고 수사했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한마디였고요. 한가선 의원님.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는 이제 공직자로서 당연히 큰 틀에서 해야 할 말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관련 의혹을 수사를 하는 거라면 특검이 해도 되는 일입니다. 어차피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거면 왜 특검은 안 되고 검찰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알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진짜로 명태균 관련 사건 수사를 특검이 한다면 진짜 제대로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검찰이 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봐주기식으로 아니면 꼬리 자르기식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하면 안 되고 검찰이 했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인데요. 명운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말 자체, 검찰이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든 윤석열 라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 이런 윤석열이 해왔던, 김건희가 해왔던 공천 거래라든지 여론 조작, 선거판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겠다. 그동안 했던 주요 사건들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결과적으로는 다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앞서 언급된 대로 수사 방식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건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 비판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도 다른 공범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철저히 수사가 된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이지만 그 과정, 그러니까 그 결과에 도달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는 많은 여론의 비판과 문제 제기를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겠다라는 이창수 지검장의 말을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계속 곱씹어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동학 의원님. 제가 이제 자가당착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직접적으로 활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함께 통장 매매한 정황 자체가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익도요, 23억 원. 이거 검찰 본인들이 수사 보고서에 쓴 내용이에요. 김건희 여사 혼자만 19억.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환 조사를 안 했잖아요. 못한 게 아니에요. 못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받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쥐고 흔드는 김건희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국민들 눈에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명태균 수사권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공천 같은 거 다 좌지우지했고 지금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여론 조작을 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는데 이 대가를 창원산단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녹여가지고 결국 대가를 그런 식으로 치른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할 거라는 세간의 인식이 너무나 명백해요. 검찰은 믿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그렇게 믿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자에게 이 고개만 숙이는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다른 의견이요? 저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수사받은 점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 자체가 어쩌면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 대상이 된 건 사실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호처 입장에서도 대통령 배우자를 어디서 수사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경호를 해야 될지 그런 보통 제가 경호 같은 경우는 경호처에서 내규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또 갈래를 따집니다. 예. 그런 갈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최후의 방법으로 썼던 거라고 저는 고유책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큰 문제가 없다. 특혜가 아니라고 해줬던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에 받은 그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헌재에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조금 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호 문제 말씀하셨고요.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검찰의 명예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칼날을 들이댈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왜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만 가면 이렇게 솜방망이가 돼가지고 흐지부지해지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요. 현직 영부인에 대한 수사 그래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현직 영부인이요. 주가 조작의 계좌를 빌려준 일도 처음이고요. 명품백을 받는 비디오가 나온 것도 처음이에요. 그럼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통 수사 어떻게 받습니까? 검찰청으로 와가지고 핸드폰 같은 거 다 제출하고 취조실에서 취조를 받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곳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이 진실을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검찰들이
찾아가가지고 예, 저희 왔습니다 하고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이런 이중잣대, 살아있는 권력에다가 이렇게 굽신대는 이런 모습이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경호 문제에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검찰청사가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경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근무했을 때 경호처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즉 본인의 경호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또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경호에 있어서 경호의 내규에 있어 경호처다 경호관들이 해야 될 필수적인 동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된 것 같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좀 고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 자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행위에 대해서 뭐 두둔하거나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예. 너무 공색한데 경호처가 지금 헌법 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검찰청은 저도 몇 년 출입해 봤는데 굉장히 안전한 장소고 검사들을 그러면 대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기자들이 많죠. 출입 기자들이 대통령 부인의 소환 소식을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경호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검찰이 명운을 걸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번 사건에서요. 왜냐하면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쭉 쌓여가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건데 특히 최근에 대통령만을 위한 시간 계산법이 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있었는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 지어주는 그 모습들에 대한 불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어떻게 수사하든지 검찰이 신뢰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은 때에서 때고요. 구속적부심은 날입니다. 날에서 날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뒤에 3일을 앞에 3일을 뒤에 3일을 더 붙여가지고 구속시키는 그 날수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요, 이 부분을 시간으로 또 계산을 했고 심지어 본인이 참여해서 썼던 집필했던 그 책에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정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한 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반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원포인트 원포인트 전 탈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심우정 검찰총장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심우정 검찰총장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 있었잖아요. 이분이 김건희 여사 수사하다가 수사팀 꾸리고 제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도 모르는 인사가 차라락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펼쳐진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검찰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 핸드폰 빼앗기고 그런 조사를 하나만한 조사들을 해갖고 오고요.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나도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눈밖에 나면 나도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겠구나.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그래서 국민들을 쳐다보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눈치에 아주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검찰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검찰이 신뢰받는 조직이었던가 저도 방금 말씀하는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을 매번 내왔고 여야에서 공수가 바뀌어가면서 검찰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도 분명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수사나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고 나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나치게 정치권에서 비판이나 비난만 했던 거 아닌가? 정치권에서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비판하는 건 맞는데요. 이번 정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있었던 이번 정부만큼 검찰이 노골적으로 권력자 봐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즉시항고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계산 잘못했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만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이 판단이 그렇게 났으면요, 즉시항고를 해야죠. 검찰은 위헌이라서 즉시항고 안 했다 했지만요, 사실 2022년에요. 똑같은 상황으로 구속 취소가 된 다른 피의자한테는요, 즉시항고를 해가지고요, 다시 구속이 된 사례가 있어요. 왜 윤석열한테만 이거를 위헌이라고 안 하는 겁니까? 축구로 따지면요, 우리 편이 골을 먹었는데 감독이 가가지고 야 이거 골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비디오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뢰라는 것은 말로 쌓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꾸준히 축적해서 보여줘야지만 쌓는 게 신뢰이고, 반대로 불신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잘못해도 불신을 얻기가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까지 스스로 개혁되어야만 할 명분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야지만 이런 불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 심판을 받을 예정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건지 바깥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등등해서 그런 바깥에서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걸 넘어서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찌됐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예.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고발했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민심에 좀 반영이 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지금 속이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서 논리가 앞뒤가 지금 너무나 안 맞아요. 이 논리가 안 맞는 상황에서 설명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후과는 추후에 탄핵 이후에 저는 혹시라도 대선 이 경선이 좀 치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 이 후과를 결국 검찰 전체가 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죠. 네, 그렇죠. 수사권 문제가, 특히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충분히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장 청구 과정에 있어서도 어찌 정도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혹 가질 만한 부분이 있는 거고, 명확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어떤 특정 이념에 따라 특정 진영에 따라서 변론을 해주거나 방어해주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도 미비할 뿐더러 지금 이번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도에 혼돈을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도 그 점을 인정하고 공수처를 만드셨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수처에 대한 존립 여부에 대해서 논의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이 사태로 여러 고발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막 TV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받은 글로 떠도는 카톡 메시지는 가짜뉴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에 21일로 선고일이 통보됐다. 받은 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자 입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헌재 선고 일자와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횡행합니다. 저에게도 문의가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공개하는 게 아마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당사자들한테 전달된 뒤에 헌재는 공지하겠다고 했으니 많은 기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페이스북을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